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금일 새벽에 있었던 경기는 자칫 후반 90분 모든 폴더가 다 터져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나올 뻔했습니다. 폴란드의 승리와 세르비아 승리 그리고 프랑스의 일반 승리로 주력을 잡았고 아일랜드가 89분 콜린스의 헤더로 동점을 만들 뻔한 것을 슈퍼세이브로 점수를 지켜내며 승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핸디캡은 세르비아와 네덜란드의 폴란드까지 다 맞아주었으나 이미 프랑스뿐만 아니라 체코의 무승부로 고배당 당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수익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도 신중하게 경기를 준비해온 만큼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경기입니다. 스위스의 분위기는 절정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5대 0이라는 승전보를 들고 홈으로 찾아온 스위스는 팬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스쿼드를 많이 비웠음에도 위력적인 모습에 이번 경기도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벨라루스만큼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라인업에서 샤키리와 공격에서 엠볼로도 스쿼드에서 제외되었고 제키리, 로톤바와 코벨까지 소집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 지난 경기 대승을 거두었다 보니 스쿼드 변화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전방의 오카포어 정도가 이텐 대신 스타팅을 할 것 정도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최근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자카와 함께 스테판과 바르가스가 또다시 전방을 휘저어준다면 오카포어까지 지난 벨라루스전에 교체 투입되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도 스위스는 특히나 엠볼로가 빠진 자리에 공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번 대회 시작 전부터 아쉬운 소식을 먼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셀틱에서 이번 시즌 29경기 10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던 리엘 아바다가 부상으로 정상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득점력 감소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풀럼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솔로몬이 윙어로 나오면서 일선 측면 공격을 맡아주게 될 텐데 반대편에서 활약하게 될 글루크와 함께 이번 경기는 중원 경쟁보다는 측면 전개에서 더 힘을 쏟아 컷백 또는 크로스로 기회 창출을 해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수준 차이가 의미 있는 수준만큼 느껴지는 것 같은 이번 경기에서 이스라엘이 득점력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하필이면 수문장이 월드컵에서 보인 활약으로 미넨에 이적해 잘 풀리고 있는 존머인 스위스인데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수비 라인의 조직력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던 만큼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시할 수 없는 지표들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최근 작년부터 직전 코소보전까지 친선 경기를 포함한 국제 경기 10경기를 치르며 클린시트 패배는 독일 원정 친선 경기 단 한 경기뿐이었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점만 놓고 봐도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 무패 기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었고 상대가 스위스와 견줄만한 팀들은 아님에도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물론 상대가 코소보였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며 득점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도 점수차가 극한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양팀의 상대 전적이 상당히 재밌는데 매우 오래된 기록이다 보니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 팀은 만날 때마다 무승부를 기록하며 21세기 들어붙은 4번의 맞대결이 모두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위상은 많이 달라져 있는 만큼 이제는 이 기록이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상 1.36의 배당이 책정되면서 일반 승리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경기이며 우리는 핸디캡을 고려해야 하는 와중 핸디캡 기준점이 1.5점의 균형이 잡히며 2.00의 배당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1.36의 배당이 책정되어진 루마니아보다 핸디캡 기준점이 높게 책정이 되었고 이는 스위스의 득점력이 더 생산적이라는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 양팀 득점 가능성에는 2.00의 배당이 책정되면서 클린시트에 더 힘을 주고는 있다만 루마니아가 2.63이 책정된 것에 비해서는 실점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bet365에서는 여전히 스위스의 1.5점의 핸디캡에서 2.00의 배당률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2.00 배당선이 이미 무너지며 하락세를 유지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해외 전문 매체에서도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3대1 정도의 대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데다 사실상 전력에서 균형이 많이 무너진 경기라는 평가를 일제히 내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2.5점 기준 오버의 접근을 함께 가져가며 보험을 조금 쳐둬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당을 포기하고 공짜 배당이라 생각한 채 일반 승리만 가져가는 것만큼 현명한 선택지가 없겠지만 배당이 국내 기준 1.25가 책정되어 맛이 없다는 말이 더 입에 붙는 수준이기에 주력으로는 스위스의 한 점 핸디캡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혹 또다시 최근 보여주고 있는 끈질긴 모습으로 득점에 성공했을 때 스위스가 경기 템포를 올리지 않는다면 일격을 맞아 2대1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스위스가 벨라루스와의 경기처럼 끝까지 압박하면서 득점을 노려본다면 3대0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혹 실점을 해 3대1이 된다고 한다면 스위스의 한 점 핸디캡 승리와 함께 오버까지 같이 적중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며 혹여 실점을 해서 2대1이 되어버려 핸디캡이 낙첨되어도 오버를 챙겨갈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배팅은 스위스의 한 점 핸디캡 승리와 함께 오버를 스플릿해서 여러 조합을 구성해서 배팅을 스플릿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으며 그래도 스위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며 이스라엘과 피파 랭킹에서도 무려 64위나 차이나는 두 국가의 전력까지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경기가 2점 차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주력으로는 한 점 핸디캡 승리를 먼저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